네. 그런데 이제 그 노화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항산화제를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원래 이제 그게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이제 노화를 일으키니까 그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항산화를 먹는 게 좋다라고는 하는데 좋은 활성산소도 있다. 그래서 그 좋은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항산화제를 너무 챙겨 먹거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열 몇 개씩 그런 것보다는 운동하고 그다음 먹는 거, 그 정제당, 설탕이라든지 초콜릿, 케이크 이런 단맛이 나는 정제당으로 된 것들, 밀가루 빵 같은 걸 아예 먹지 말고 대신에 이제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비정제당, 뭐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노화를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칼럼 내용을 제가 앞서 봤는데 되게 네. 많이 찔렸거든요.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케이크를 참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는데 네. 그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게 와닿았던 게요. 네. 너무 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게 네. 또 의사들이 뽑는 노화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라는 그 그렇죠. 한 줄이 네. 되게 마음에 콕 와닿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죠. 수많은 방법들과 약과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하는 네.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그 무병장수의 방법은 아직까진 하나예요.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또 이게 운동을 보니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많이 뚱뚱하시다. 네, 정말로 고혈압도 있고 몸무게도 굉장히 딱 봐도 뚱뚱하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이렇게 많이 제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약간 조금 착각하시는 게 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좀 좋지. 또 이렇게 날씬하신 40, 50대 여성분들도 본인들이 20, 30대 했던 습관 그대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그냥 먹는 거 조절해서 잘 드셨고, 단 거 안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 원래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등산이라든지 뛰는 거 잘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운동의 방법이라든지 시기 조절을 살짝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딱 전데요. 저도 굉장히 소식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유산소 운동인 걷거나 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70 정도 됐을 때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의 감소가 급격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 나이 때 한 40대 초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 네. 그래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러니까는 PT를 받던지 이런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야 됩니다. 원래 먹는 것보다 단백질 섭취를 보통 계란 두 알을 매일 먹는 정도 양처럼. 네. 근데 꼭 계란 두 알이 아니더라도 뭐 어쩔 땐 닭가슴살, 어떨 땐 돼지고기, 소고기로 해서 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용량을 늘려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너무 안 먹어버리면은 그 단백질 근육에서 근육을 빼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안 붙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는 비정제의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먹어야지 몸이 단단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붙어서 네. 70세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80세에도 그 휠체어 타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그래서 근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테크 정말 근테크 맞아요. 네. 정말 맞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골감소증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골감소증이 많습니다. 어. 비타민 D도 적고요. 이렇게 네. 좀 밖에서 햇빛 보는 것도 적고, 근데 운동량도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감소증이 보통 한 50대에 만약에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 됐을 때 네. 잠깐 선풍기 같은 거 탁 옮기다가 아니면 잠깐 높은 의자에서 잠깐 이렇게 뛰어내렸다가 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고관절 이게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네네네. 고관절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걷지를 못하시고 뼈가 안 붙어요. 그럼 뼈가 안 붙으면 그때부터는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급격히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죠. 네, 계속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금테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1kg의 근육이 1,500만 원의 역할을 한대요. 전 네. 처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좀 놀랐네요. 저도 요즘 물가가 약간 시세가 상승해가지고 1,500만 원이다. 네. 맞아요. 진짜 저도 요즘 아까 헬스라고 왔는데 네. 되게 존경스러운 그런 어른분들이 되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시는 네. 거 보면서 네. 근테크 중이시구나. 네, 맞아요. 네, 우리 모두 함께 근테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신유진님께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루푸스 환자라서 담당 교수님께서 호르몬 치료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성 호르몬 치료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어떤 게 불편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데 우선은 담당 교수님이 호르몬 치료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에스트로겐이든 프로게스테론이 섞여 있는 호르몬 치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이제 얼굴 붉어지거나 식은땀 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클리마토플란정이라고 해서 승마나 달맞이유 이런 것들로 추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방암 환자도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네. 유방암 환자 중에서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안 되는 유방암 환자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쨌든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하는 게 힘든 경우는 네. 그런 클리마토플란정 같은 것들을 좀 먹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젊으신데 좀 빨리 폐경이 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건조증 같은 걸로 부부관계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뭐 질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질에다가 히알루닉 애시드나 이런 거를 삽입함으로써 좀 증상 치료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살이 찌면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데 제가 산부인과 피검사 때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살을 뺀다면 이 여성 호르몬 다시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소된 거는 복구가 어려운가요? 이게 순서가 살이 쪄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호르몬의 어떤 부분이 막혀서 남성 호르몬을 재료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 과정이 잘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뚱뚱하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그러면서 생리도 불규칙하고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털도 많은 이런 증상들이 보통 복합적으로 오는데요. 이런 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체질입니다. 너무 슬픈 체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살을 빼면 이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자기 몸무게의 한 10% 정도만 빼더라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좋아지고 네. 또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우리가 가장 흔히 먹는 게 경구피임약이에요. 경구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간에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고 그다음 프로게스테론은 LH라는 호르몬 수치를 이렇게 피드백으로 잡아줘가지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이제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도 좀 먹어보면서 살도 빼면서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시켜주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체중이 좀 고민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 네. 정도는 살을 빼는 게 또 그렇죠. 악순환을 끊을 수 네. 있는 고리가 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원래 좀 무기력해지나요? 폐경 이후에 모든 게 귀찮고 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때 그 세로토닌 제제를 좀 같이 드시는 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저희 옛날에 찾아오셨던 분 중에 그 철인 3종 경기 하셨던 분 계셨어요. 네, 여성분이요? 네,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이 폐경하고 나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참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무기력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체력과 상관없이 네. 호르몬의 변화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군요. 네, 근데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명상을 해본다든지 운동을 해본다든지 친구를 만나봐, 뭐 이런 뭐 맛있는 걸 먹어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이 세로토닌 수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가 술 많이 마시고 나서 안 취해야지 해도 계속 취하는 것처럼 네.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많은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셔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셔도 되고요. 네. 산부인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세로토닌이 섞여 있는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무기력해요, 늘 누워만 있었어요 하시던 분들이 여성 호르몬제 드시고 진작 먹을 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데 되게 좀 이렇게 보람을 느껴서 한 번은 어떤 분이 또 되게 무기력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께도 이렇게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싱글 여성분이셨어요. 50대 초반에.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시는데 네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오래 살아야 된다 또는 건강해야 된다는 어떤 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낼 때도 상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커지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두근두근님,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이런 고민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로즈앤에서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한 번 더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보니까 네. 이 갱년기를 위한 생활계획표도 짜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이 네. 규칙적인 생활에서 9시부터 11시는 집 밖에 나가 장보기, 네. 친구 만나기, 맞아요. 운동가, 맞아요. 뭐 은행을 가보던지, 그리고 5시 전에 조금 업무를 끝낸 다음에 또 뭐 요가도 해보고,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도 읽고, 읽기, 쓰기, 뭐 이렇게 좀 스케줄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짜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로즈의 디테일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더 맞아요. 공유해 그래서 특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밖을 나가잖아요. 그죠. 루틴하게. 네, 루틴하게.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가 심해도 그 힘든 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애도 다 키웠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계속 자거나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니까 계속 누워있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무조건 나가라. 눈 뜨고 하면은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놔두고. 무조건 아침에 나가세요. 그때 은행 일을 보든 시장을 보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 아침에는 무조건 나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내가 내 그 환기를 한번 시키고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나가시고 또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아침 일을 하고, 점심 먹고 한 11시부터 한두 시까지는 산책 같은 걸 좀 운동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너무 그때 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낮잠 주무시지 마시고, 5시 전에는 모든 걸 끝내고, 그 다음 5시부터는 사실 이제 마음이 너무 복작복작하고 힘들고 하시면은, TV도 보지 마시고,
그 핸드폰도 하지 마시고 딱 좋은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렇게 명상하고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픈 거나 슬픈 거 폭력적인 드라마 말고 그 눈물 나는 거 말고 신나고 재밌는 거 네. 이런 걸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잠 일찍 주무시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커피 아무리 좋아해도 커피 드시지 마시고 만약에 불면증이 있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동백나무님이 원장님 조기 폐경 증상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얼굴 화끈거리고 땀도 계속 나고요. 밤중에 자꾸 깨서 너무 피곤하고 가슴도 막 두근거리고 평소에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요즘 생리량도 점점 줄어들고 주기도 길어지는데 아무래도 조기 폐경 증상인 것 같아요. 이 증상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나이가 젊으시면 저는 호르몬 치료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물론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100세 시대고요. 네. 그 근감소증이나 그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 70에도 어느 정도는 산책하고 여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증상들이 힘들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근데 호르몬 치료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고요. 합격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방 상태도 한번 검사를 해야 되고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다른 질환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호르몬 치료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합격 판정 받으면 이제 호르몬 치료 하시면 제일 좋죠. 네. 건강이 최고님 50세 여성인데요. 갱년기 증상이 특별히 없어도 이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의사마다 되게 의견이 달라요. 얼마나 이제 급진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0세, 80세까지만 되더라도 그냥 내가 있던 근육 써가지고 한 20년 쓰고 죽으면 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70, 80대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근력량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먹는 걸 잘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근육량을 늘리거나 진짜 통뼈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저 같은 이런 체형에 저같이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호르몬 약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오늘은 모녀가 함께하는 폐경 관리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딸로서 또 우리 엄마에게 권유하면 참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책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독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이 시기에 엄마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한 추천책 있을까요? 그 나이 들지만 늙지 않기를 권합니다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 92세 할머니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영화 배우셨다가 50세에 의대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60세쯤에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30년 동안 의사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와, 너무 멋지다. 92년생이신데요. 92세. 신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죠. 나는 그럼 너무 어린데? 난 지금부터 뭐든 다 할 수 있겠는데? 난 다시 태어났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노화는, 빠르게 가고 느리게 가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기가 썼던 방법, 자기가 의사로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인용해서 이번에 블로그에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링크 한 번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